안녕 얘들아. 살아있니? 좀 있으면 방학이네? 축하해요. 근데 축하할 일은 아니에요. 방학이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아닌 말고. 자, 얘들아, 그러면 우리 이제 중복조합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만 떠나볼까요? 중복조합. 얘들아, 미리 말할게요. 이거 중복조합은 사실 공식 유도가 진짜 개빡세요. 진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옆에 써놔요. 공식 유도가 공식은 쉬운데 유도가 좀 많이 발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도 과정이 아마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제 생각에도 좀 높아. 나도 이거 처음 공부할 때 뭔 개소리인지 몰랐었거든. 근데 사실 이 유도 과정보다도 그냥 공식이랑 어떻게 써먹는지. 일단 지금 1회 독할 때는 이제 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쵸? 다만 유도는 한번 해줄게요. 안 하고 넘어가면 이제 너네가 좀 이제 그렇잖아요. 그쵸? 안 하고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유도는 하긴 할 텐데 유도가 이제 좀 많이 복잡하다. 많이 복잡하다. 일단 결론부터 지를게요. 그래서 결론. 중복조합의 수학적인 기호는 N, H, R이라는 새로운 기호를 배울 거야. 근데 수민아, 얘는 일단 중복조합이야. 일단 워딩을 잘 생각해봐. 조합은 조합이에요. 그러면 뽑는 것들 사이에 순서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얘는 조합은 조합인데 순서는 없지만 무슨 복은 있어도 된다? 중복은 있어도 돼. 그래서 전 이걸 이렇게 읽어요. 서로 다른 N개의 종류에서 R개를 중복을 허용하면서 뽑는다. 당연히 그 뽑는 것들 사이에는 순서를 생각한다,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가 중복조합의 이제 약속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얘들아,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A, B, C가 이렇게 단단했어. 얘들아, 얘네들 세 개의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A는 넉넉하게 있는 거야. A가 한 개만 있는 거 아니야. 중복을 허용하는 거라서. 이 세 종류에서 쌤이 두 개를 중복조합으로 뽑아볼게요. 그럼 약간 어떤 식으로 뽑자는 거냐면, 얘들아 봐봐. 일단 같은 종류 두 개를 뽑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화윤아, 당연히 A 뽑을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B 뽑을 수도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고, C 뽑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좀만 더 노가다로 다 써볼게요. 그럼 A도 있고 B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C도 있을 거야. 이렇게 A가 하나인 경우의 수, 그냥 B 뽑았으면 B 말고 선생님 A는 굳이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냐면 B랑 B는 어떤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럼 이제 쓸만한 게 B 뭐밖에 안 남았을까? B, C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자, C 말고 뭐 CA나 CB는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미 그냥 똑같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노가다로 다 써보면 몇 가지인 걸 알 수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선생님, 그럼 이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다? 6가지입니다를 노가다를 통해서 알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매번 노가다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를게. 얘들아 중복조합은 무조건 조합으로 바꿉니다. 조합 공식은 2개 더하세요. 그리고 하나 빼시면 돼요. 공식이 좀 역겹게 생겼는데 이거 외워야 돼? 별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이런 식의 조합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앞이랑 뒤를 더한 거에서 하나를 뺀다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뒤에 거 그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솔직히 이것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 지장은 없어. 이것만 알아도 문제 푸는 데 지장은 없어. 그냥 이것만 알고 문제 다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얘들아 근데 처음 하는 건데 그냥 외워하고 넘어가면 너네가 싫어할 거잖아요. 그쵸? 증명 한 번만 해볼 건데 얘들아 거기 개념 원리 교재에도 증명 써져 있는 거 뉘앙스 한번 봐볼래? 뭔가 개소리처럼 써져 있잖아. 야, 근데 이거 진짜 증명하는 방법이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답이 없어요. 그냥. 야, 이걸로 해야 돼. 여기. 근데 이제 궁금해서 정승재랑 현우진은 어떻게 증명하는지 찾아봤거든? 똑같이. 답이 없어. 근데 증명이 되게 발상적이고 되게 아이디어적이야. 그냥 잘 한번 들어봐봐. 얘들 알겠죠? 근데 집착은 안 해도 돼요. 근데 개념하는 거니까 설명은 해볼게. 얘들아 이거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 공식의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봐봐. 우리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이 영아야. 몇 개의 종류가 있는데 3개의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야? 2개를 중복을 허용하는 조합으로 뽑는 거니까 3H2의 상황이지 수민아. 자, 3H2의 상황을 조합으로 바꿀 건데 이걸 어떻게 조합으로 바꾸냐? 발상을 알아야 돼. 그다음 막대기 발상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벌써부터 용어부터 발상적이다, 그쵸? 용어부터 발상적인데 얘들아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니? 얘들아 우리 결국 몇 개 뽑을 거다? 2개 뽑을 거죠. 쌤이 이 두 개를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생각을 해볼게 싹 다. 자 이제 동그라미 동그라미라고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것도 납득을 해야 돼. 얘들아 봐봐. 야, 너네 이거 배치하는 거 있잖아요. A 3개랑 B 하나 배치하는 거. 경은 우리는 알고 있어. 갑포순을 쓰면 4팩을 지르고 A 3개의 순서를 무시하니까 몇 팩으로 나누자? 3팩으로 나누자지. 근데 얘들아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었냐면 얘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흘리듯 말했는데 조합으로 계산할 수도 있거든 수민아. 조합으로 어떻게 계산하냐면 봐봐 얘들아 준수야 이거 결국 배치하면 몇 개의 자리에 배치하는 뉘앙스가 될 거야? 4개 자리. 근데 그 4개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몇 자리를 그냥 뽑아주자. 3자리를 뽑아서 볼게요. 4C3 뭐 예를 들어 얘를 뽑았다 치자. 경훈아 그럼 이 4C3의 결과로 이거 3개가 뽑힌 거거든? 여기에 자연스럽게 그냥 누구 넣어주면 돼요. A 넣어주면 되면 여긴 자동으로 B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4C3만 해도 계산이 끝나 안 끝나? 끝난다 야. 얘나 4팩 나누기 3팩이나 똑같아요 구조가. 오케이? 그러니까 갑포순을 무슨 합으로 이해해볼 수도 있다? 조합으로 이해해볼 수도 있거든요. 이걸 알아야 이거 증명을 하는데 이해가 좀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아니 선생아 쉬봐 잠깐만. 그럼 얘네는 동그라미 2개니까 다 똑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여긴 다 다르잖아? 대응이 안 돼요. 어떤 발상을 써볼 거냐면 얘들아 쌤이 여기다가 막대기를 쓸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막대기를 쓸 거냐면 얘들아 잘 봐봐. 쌤이 여기다 막대기를 배치할 건데 어떤 식으로 배치할 거냐면 막대기를 기준으로 동그라미가 문자로 전환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화내지 말고 한번 들어봐봐. 막대기를 기준으로 동그라미가 문자로 전환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거 A, B죠. 얘들아 얘가 A, B면 어떻게 생각해보자는 거냐면 쌤이 막대기를 이런 식으로 놔볼게. 2개를. 그러면 이 막대기를 기준으로 문자가 전환된다 그랬지. 그럼 이 막대기 왼쪽은 무조건 누구다? A. 이 막대기 오른쪽은 막대기를 거친 거니까 문자가 바뀌어야 돼. B여야 돼요. 얘 기준으로 또 문자가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뀔 거야.
얘 다음에 C가 써져야 되는데 여기 동그라미가 없지. 그럼 잘 봐봐. 얘가 문자가 바뀌는 기준이야. 그럼 얘가 막대기가 이렇게 채워지면 얘를 어떻게 읽을 거냐면 여기를 누구라고 읽을 거다? A라고 읽자. 여기는 문자가 뭐 바뀌어야 되니까 준수야 여기 누구라고 읽자? B라고 읽자.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건 C라고 읽을 건데 동그라미 C 쓸 게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제 A, B라고 인정을 할 거야. 실질적으로 동그라미 두 개에 막대기가 이렇게 배치된 거를 얘를 민채야 누구라고 읽을 거라고요? A, B라고 읽어볼게요. 발상이에요, 발상. 그러면 영아야 얘는 어떤 식으로 읽으면 되냐면 A, C가 돼야 되잖아. 그럼 첫 번째 막대기는 어디 있는 느낌일까? 여기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기준으로 얘는 A가 될 테니까. 선생님 그럼 잠깐만 막대기 거치면 얘 B여야 되잖아. 근데 C여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막대기를 여기 하나 더 써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여기가 A야. 막대기 거치니까 여긴 B인데 막대기 또 거치니까 이제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여기가 A, C. 선생님 B이면요? 절대 A가 A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막대기를 기준으로 문자가 바뀌니까 여기는 A인데 당연히 A가 써질 때는 없고 문자 바뀌고 여기가 B가 돼야 돼. 여기도 B여야 되지. 그럼 막대기가 이 사이에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막대기 하나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해보지 않거든. 생각할 시간 조금 줄게요. 얘들아. 그럼 여기엔 막대기가 어떤 식으로 있어야 될지 지금 생각해봐. 머리로 짱구로 굴려봐. B씨면 막대기 어디 써야 되냐면 여기 쓰면 안 돼요. 여기 쓰면 얘가 A가 되잖아요, 그쵸? 막대기 하나 여기 써야 돼. 그래야 여기는 A인데 뭐 써지는 게 없고 한 번 거친 게 여기가 B가 될 거야. 여기가 그 다음에 C가 되려면 막대기 하나는 여기 써서 또 문자를 바꿔줘야 돼. 이렇게. CC가 되려면 막대기 두 개가 다 이런 쪽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A고 여기는 B고 여기는 이제 여기부터 C인데 CC가 잘 나오게 될 거예요. A면 막대기 두 개 여기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냐면 3H라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결국 민치 동그라미가 몇 개 필요해요? 이거 전환하는 데 있어서 동그라미 두 개랑 그리고 무슨 데 두 개를 막대기 두 개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랑 정확히 무슨 등하시다? 동등하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야, 근데 잘 생각해봐. 동그라미는 왜 두 개였을까를 이제 추론해볼게. NH 아니라 생각해보자. 동그라미 왜 두 개였느냐? AA, AB, AC. 우리가 총 뽑는 게 몇 개 뽑는 거니까 두 개였던 거야. 우리가 총 뽑는 게 두 개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두 개인 거거든. 얘가 NH 아니면 동그라미는 알게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응시키면 동그라미가 두 개였잖아. 왜 두 개였냐면 얘가 두 개 뽑는 거라서 두 개였던 거야. 동그라미 개수는 알게에 대응시키면 돼요. 그런데 경훈아 무슨 대기 개수도 좀 알아야 될까? 막대기 개수도 알아야 돼. 얘들아 막대기는 뭐였냐면 얘들아 봐봐. 막대기를 거치면 종류가 바뀌는 거지. 얘들아 얘는 문자 종류가 A, B, C 몇 종류였어? 세 종류였잖아. 그럼 그 세 종류를 바꾸는 경계를 표현하려면 막대기가 두 개 필요했잖아. 이 문제에서는. 야 봐봐. 만약에 네 종류를 구분해야 돼? 그럼 막대기 몇 개 있어야 될까? 세 개 있어야 돼요. 야, 다섯 종류를 구분하려면 얘가 A, B, C, D, E야. 다섯 종류야. 그럼 막대기가 몇 개 있어야 될까? 경기인 막대기는 네 개 있어야 돼, 얘들아. NHR, N개의 종류면 막대기는 몇 마이너스 1개 있어야 된다? N-1개 있어야 돼. 네, 그래서 막대기 N-1개와 동그라미 R개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정확히 동등한 경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봐. 수민아, 막대기가 몇 마이너스 1개 있다고?
n-1개 동그라미 몇 개 있다고? 알게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가 총 배치해야 되는 아이들은 n-1개와 r개를 배치하는 거니까 총 n 더하기 r-1개를 배치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경아 그 중에서 무슨 그라미가 들어갈 r개의 자리를 골라주자? 동그라미가 들어갈 r개의 자리를 골라주자는 거야. 자리 r개. 그래서 n 플러스 r-1개의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r개의 자리를 뽑아주자 라는 느낌으로 유도를 할 수 있긴 합니다. 문제화가 많이 되진 않아요. 문제화가 거의 되진 않고, 왜냐하면 사실 증명 자체가 너무 발상적이라. 그렇죠? 네. 결론적으로 중복조합은 뭐로 바꿔서 계산을 할 것이다. 무조건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한다가 제일 중요한 내용. 앞이랑 뒤 더한 거에서 하나 뺀 거에서 r개를 뽑는, 여기 뒤에 거 그대로 쓰는 조합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것만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연습 몇 개만 해볼까? 4H요. 영화 이름을 불러주자. 서로 다른 몇 개의 종류에서 4개의 종류에서 중복을 허용하고 순서는 어떻게 몇 개를 뽑는다? 2개를 뽑는다야. 근데 그럼 하윤아, 이런 거 한 번에 중복 조합으로 계산 절대 못하고 조합으로 바꾸자. 그러면 이거 2개 더하고 1 빼라 그랬죠. 그럼 더하면 6이고 1 빼면 5니까 얘는 5개에서 몇 개를 뽑는? 2개를 뽑는 거랑 똑같아. 5팩 나누기 3팩 2팩 하면 이거 그냥 10가지야.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계산을 하긴 할 거다. 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죠? 증명이 다소 발상적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증명은 뭐 이제 그 정도 얘기만 잘 해봅시다. 얘들아, 저희 문제 쪽만 보러 갈까요? 그래서 공식 근어만 좀 알아주면 좋다는 거고. 얘들아, 필수예제 14번 한 번만 볼까요? 필수예제 14번. 얘들아, 필수예제 14번 같은 경우는 얘들아 혹시 후보가 몇 명인데요? 2명이 있대요. 그 두 후보를 이모 씨랑 윤모 씨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얘들아, 이 2명이 있는데 몇 명의 유권자가 후보를 한대요? 6명의 유권자가 좀 후보를 한대요. 근데 얘들아, 거기 기명이라 써져 있어? 무기명이라 써져 있어? 무기명이라 써져 있어. 즉 누가 누구 뽑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얘들아, 그럼 이 6명의 표는 쌤이 그냥 약간 동그라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왜냐하면 이 6명의 표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준서의 한 표랑 내 한 표는 완전히 어떻다는 뜻이야?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그럼 봐봐. 서로 다른 2명이 있어요. 서로 다른 2명이 있어. 2명 있어. 2명 있어. 2랑 6이랑 2명이 있어. 서로 다른 2개의 종류가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뽑을 거잖아요. 서로 다른 2개의 종류에서 뽑을 건데 총 몇 표를 뽑아야 돼? 우리 총 6표를 결정해야 되거든. 6표, 6표, 6표. 얘들아, 그러면 서로 다른 2명이 있고 6표를 결정해야 돼. 근데 그 6표는 당연히 얘들아 똑같은 애가 얘가 뽑히고 얘가 뽑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복은 당연히 허용. 순서도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안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서로 다른 2개의 종류에서 6번을 뽑자. 이 또는 윤을 뽑는데 서로 다른 2개의 종류를 뽑는데 얘를 뽑을지 총 몇 번을 뽑아야 된다? 6번을 뽑아야 돼. 6번을 뽑아야 돼. 6번을. 근데 중복은 당연히 돼요. 이 뽑고 이 뽑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EHU로 좀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 거기 밑에 문제 하나만 풀어볼래요? 51번 한 번만 얼른 풀어볼래? 그리고 분명히 좀 헷갈릴 거거든요. 제가 중복부가 문제는 한번 싹 다 풀어줄게. 알겠죠? 한번 풀어줄게.
중복조합 문제풀이 지금 살짝 풀면서도 느껴지지 않아요? 졸라 헷갈려 안 헷갈려? 그치? 안 헷갈리니? 안 헷갈리면 축하해요. 좀 똑똑하신가 봐요. 그쵸? 얘들아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처음 공부할 때 느꼈던 게 저는 이 파트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NHR이면 그러니까 NHR 공식은 쉬운데 문제를 풀다 보면 누가 N이고 누가 R인지가 너무 헷갈린단 말이야. 네,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공부할 때 나만의 작은 원칙을 세워놨거든. 이거 납득하고 이거 적용하면서 문제 풀면 좀 덜 헷갈리는 것 같아.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개념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사고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윤아. 일단 이거 하나 외우자. 얘들아 외워야 되는 상황 하나는 서로 같은 공을 서로 다른 두 명한테 배치한다. 얘들아 같은 공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저 상황이 중복조합의 대표 상황입니다. 라는 걸 외우자.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해볼게. 일단 서로 같은 공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이게 중복조합의 대표 상황이다. 일단 이건 외워놓자. 써놓고 외우자. 거기 중복조합 어디에다가든 써놓고 이거 외우자. 그리고 납득을 좀 시켜줄게. 납득을. 얘를 어떻게 치환해서 그러니까 이제 중복조합의 정의로 이해하려면 여기도 약간의 발상을 쓰긴 해야 되거든요. 매번 할 때마다 발상 쓰긴 힘드니까 외우자 느낌으로 가볼게. 내가 흐름을 한번 느껴봐봐. 봐봐. 경험아.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서로 다른 공 몇 개를 한번 탕하고 넣어보지? 5개를 한번 탕하고 넣어볼게. 이렇게. 그러면 공 5개가 당연히 다 누구한테 갈 수도 있을까? B한테 갈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공 몇 개가 B한테 가고 4개가 B한테 가고 A한테 1개만 갈 수도 있겠다. 그치? 뭐 이렇게 노가다로 세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쵸? 얘들아 근데 선생님은 이 상황을 뭐로 치환해 볼 거냐면 공 5개가 B한테 간다 했잖아. 얘를 B가 이런 식으로 5번 뽑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얘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럼 영화야 얘는 A가 몇 번 뽑히고 한 번 B는 몇 번 뽑힌다? 4번. 당연히 준수할 순서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전혀 없죠? 오케이? 이걸로 치환해서 생각해 볼게요. 동등한 상황으로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경우는 당연히 이거 A가 2개, B가 몇 개인 것도 있을 거야. 이런 건 어떻게 이해를 해보자? A 2개에 B 몇 개? 3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게. 할 수 있을까? 얘들아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치환해서 생각한다면 결국 얘들아 이 문제의 상황은 A와 B라는 몇 개의 종류 중에서 2개의 종류에서 몇 번을 뽑는? 5번을 중복조합으로 뽑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 치환해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겉보기엔 좀 되게 달라요. 겉보기엔 완전 다른 얘기처럼 느껴질 거야. 근데 공 5개를 그냥 B 5개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 여기 매번 발상처럼 생각하기 힘드니까 제가 결국 이걸 외우자고 할 거거든요. 일단 흐름만 따라와. 그럼 얘들아 얘는 몇 H5일까? 2H5겠죠, 그쵸? 서로 다른 2개의 종류 중에서 5번을 뽑는 거니까 중복조합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데 이 상황을 있잖아. 이 상황을 또 이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도 있다. 봐봐. 혹시 여기까지는 괜찮나? 여기까지는 괜찮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서로 같은 공 5개를 서로 다른 2명한테 나누어 준다면 2H5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요걸 통해서 좀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잘 봐봐.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바꿔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A 더하기 B는 5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할 거야. 얘들아 당연히 또 겉보기엔 완전 다르거든요. 겉보기엔 완전 다른데 어떻게 치환하면 똑같냐면 참고로 A와 B는 음아닌 정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경훈아 그러면 음아닌 정수니까 이제 몇부터? 0, 1, 2, 3, 4, 5가 다 되는 느낌인 거거든.
그럼 하윤아 당연히 이거 다 노가다로 세보자. A가 0이고 B가 5일 수도 있죠. A가 1이면 B가 4일 수도 있죠. 뭐 땡땡땡 가서 A가 5면 B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노가다로 다 세보면. 근데 민치야 그걸 뭐라고 동등하다 생각할 거냐면 우리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지 않나? 얘들아 B가 5고 A가 0이다를 B에는 바구니 공이 몇 개 들어갔다? 5개 들어갔다로 치환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여기 A가 1이고 B가 4다를 A에는 공 하나가 들어갔고 B에는 공 4개가 들어갔다고 치환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나타내는 상황이랑 이 문제를 표현하는 상황이 똑같다는 걸 또 납득할 수가 있다면, 근데 민채야 우리 이런 상황을 우리 몇 H5라고 부르기로 했어 이제? 2H5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왜냐면 이걸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그거니까. 그래서 얘도 2H5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 선생님 말이 졸라 긴데 결론이 뭐냐? 저는 이제부터 같은 공을 다른 바구니에 넣는 이런 상황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같은 공 5개를 다른 바구니 2개, 다른 사람 2명, 다른 뭐 집 2개, 다른 우체통 2개 이런 상황을 보면 식을 쓸 거예요. 이 서로 다른 바구니를 A 바구니랑 B 바구니를 한다면 A 더하기 B는 공 몇 개를 채워야 되니까 5개라는 식을 쓸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앞으로 A 더하기 B는 5고 A와 B가 음아닌 정수라는 표현까지 있다면, 왜냐면 0도 허용해야 되니까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보이면 나는 얘를 이제부터 그냥 몇 H5로 계산할 거다? 2H5로 계산해 버릴래요. 2H5 A, B 2개고 전체는 5니까 2H5. 그래서 이게 결론. 이러면 안 헷갈려. 식 쓰고 쓰면 안 헷갈려. 식 쓰고 옮기면 안 헷갈려. 식 쓰고 옮기면 안 헷갈려. 그래서 중복조합이란 건 구조적으로 굉장히 헷갈리지만 같은 상황으로 치환하는 발상을 좀 몇 번 써보면 이런 결론을 좀 뽑아낼 수 있기는 해. 이런 결론을 뽑아낼 수 있기는 해. 이렇게 풀면 전 안 헷갈리더라고요. 이 구조를 풀면. 네, 저라면 그래서 51, 52, 54 어떻게 풀 것 같은지 좀 깔끔하게 보여줄게요. 이걸 안 지우고 맞아요. 확통이 결론은 깔끔한데 저 뒤에 통계도 보면 증명하는 게 좀 되게 복잡해. 증명하는 게 되게 복잡한 경우가 좀 있는데 내 얘기를 한 번만 들어볼래? 그럼 이제 저는 51번을 안 헷갈리게 어떻게 풀 거냐면 선생님 몇 개의 똑같은 물건이 있습니다. 6개의 같은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이나 공이나 그게 그거잖아. 자 근데 걔를 몇 개, 서로 다른 몇 개의 상자에 넣는데 4개 상자에 넣는데 단 상자가 비어도 된대요 안 된대요? 비어도 된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부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서로 다른 상자 4개를 A 상자, B 상자, C 상자, D 상자라고 인지할 거예요. 그럼 하윤아 A 상자에 들어가는 공, B 상자에 들어가는 공, C 상자에 들어가는 공, D 상자에 들어가는 공을 다 합치면 몇 개 해야 된다? 6개여야 한다고 쓸 수 있겠죠? 6개의 같은 물건이니까 A 상자 들어가는 거, B 상자, C 상자, D 상자.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 그냥 몇 H6으로 바로 쓸 수 있다? 4 H6이라고 1차 가 결론이에요. 가 결론. 단이 없으면 그거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는 중복조합적인 부정방정식 활용이거든. 거기서 한번 해볼게. 단 조건 없으면 달라져요. 빈 거 없어야 되니까.
그거 활용하는 파트가 어차피 또 따로 있어. 그래서 그거 내가 뒤에서 다뤄줄게. 그럼 4H6이면 이거 더하고 빼면 이거 9C6이거든요. 그럼 9C6이면 9팩, 6팩, 3팩이니까 이제 7, 8, 9 곱하기 3팩. 왜냐면 이거 약분하니까. 그럼 이제 이것도 약분해주면 3이고 약분하면 4니까 12 곱하기 7이라서 뭐 84라고 쓸 수 있습니다. 52번 풀게요. 경원 후보가 몇 명 있대요? A 후보, B 후보, C 후보 3명이 있대요. 당연히 후보는 다를까 똑같을까? 다르겠죠. 근데 경원아 여기에다가 유권자가 표를 던지는데 무기명으로 한다고 돼 있지. 그럼 각 유권자의 표는 다른 걸까 똑같은 걸까? 다 모든 유권자 무기명이면 얘들아 누가 누구 뽑았는지 모른다잖아요. 그렇죠? 다 똑같은 표. 누구 표인지 다 같은 표인 거야. 같은 표 10개를 얘네한테 나눠준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럼 하여튼 같은 표 10개를 얘네한테 나눠주면 A가 받는 표, B가 받는 표, C가 받는 표를 다 합쳐서 몇이 돼야 된다? 10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계산하자? 3H 10으로 계산하자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엔 제일 안할까요. 그러면 12C 10이니까 11C 66 정도 나오겠네. 얘들아 53번 풀어봐. 시작. 중국 조합이 좀 붕 뜰 수는 있다. 뭐 53번엔 3H7이겠죠, 그쵸? 3H7로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혹시 중간에 놓친 친구들 진짜 최종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잘 한 번만 들어봐봐. 그래서 지금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 봐봐. 일단 서로 같은 공을 서로 다른 바구니에 넣는 상황. 이런 상황을 어떻게 풀 거다? 첫 번째, 식을 쓰고 무슨 복조합으로 계산할 거다? 중복조합으로 계산을 할 거야. 왜 그게 가능한데?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결론인데 왜 그게 가능해? 왜? 분명 중복조합은 서로 다른 종류에서 알게를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 공을 바구니에 넣는 게 중복조합의 정의가 아니잖아. 근데 얘를 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공 4개를 다른 바구니 A와 B에 나눠준다. 그러면 A가 받는 공, B가 받는 공을 합하면 하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4가 나와야 한다. 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민채. 그럼 A 더하기 B가 4라는 것을 노가다로 다 세보면 얘가 4고 얘가 0이다. 얘가 3이고 얘가 1이다. 얘가 2고 얘가 2다. 얘가 1이고 얘가 3이다. 얘가 0이고 얘가 4다까지 쓸 수 있지. 근데 경원아, 얘랑 정확히 동등한 상황을 뭐라고 인정할 거냐면 얘랑 동등한 상황을 A가 4개, B가 빵개 뽑힌 상황이라고 인정을 해보자. 얘와 동등한 상황을 준수야 A가 몇 개? 3개, B가 몇 개 뽑힌? 1개 뽑힌 상황이라고 동등한 상황으로 치환을 해보자. 얘는 그럼 뭘까 얘들아? A가 2개, B가 2개죠. 영아 얘는 A 1개, B 3개지. 하여간 얘는 A 0개, B 4개죠. 그러면 완벽하게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얘는 이제 부를 수 있어. 중복조합의 정의를 생각하면 얘는 A와 B라는 몇 개의 종류에서 두 종류에서 실제로 몇 개를 뽑는데? 네 개를 뽑는데 무슨 복 조합으로 뽑자? 중복 조합으로 뽑는 상황과 똑같잖아. 그러니까 A와 B 두 종류에서 네 개를 뽑는 중복 조합의 상황은 몇 H4니까? 2H4잖아. 그러니까 이 중간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좀 외우자. 이런 구조를 만족시키는 중복 조합은 2H4로 계산하면 돼요. 두 종류면 2고 총 4개 뽑는 거니까 4다 라고. 매번 이 중간 거쳐가는 과정을 하면 헷갈리니까 이 중간 거쳐가서 된다는 증명은 좀 기억을 해두고 얘를 이제 바로 얘로 옮겨서 바로 가자. 바로 2H4 바로가 결론이에요. 여기 중복 조합의 정의를 거쳐서 증명하는 거긴 한데 매번 거치면 헷갈리잖아. 그냥 여기서 이제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바로. 그게 결론이야. 그게 제가 하고 싶은 결론. 그래요. 그러면 좀 덜 헷갈릴 거야. 당연히 이 구조가 되려면 A와 B가 모두 0이어도 되고요. 근데 음수는 안 돼요. 0이고 음수면 안 된다. 0이고 음수는 안 된다. 넘어가서 필수예제 15번 볼까요? 그래서 필수예제 15번 한번 보면 이제 얘부터는 좀 뭐 별건 없는데, 얘들아 우리 이제 여기서는 빨간색 공이 몇 개 들어있대? 3개가 아니라 4개죠? 준서야 노란색 공도 몇 개 들어있대? 4개. 파란색 공도 몇 개 있다? 4개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이제 몇 개의 공을 꺼낼 것이다? 6개의 공을 꺼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몇 개씩은 포함돼야 된대요. 1개씩은 포함돼야 된대요. 얘들아 그럼 서로 다른 3가지 종류에서 6개의 공을 뽑는 상황. 얘들아 당연히 레드를 2개 뽑아도 되니까 레드 뽑아도 되니까 중복이 좀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레드 공이 몇 개 뽑히는가? 더하기 옐로우 공이 몇 개 뽑히는가? 더하기 블루 공이 몇 개 뽑히는가?를 모두 합하면 몇 개가 나와야 된다? 6개의 공을 뽑게 되는 거야. 레드 공 몇 개, 옐로우 공 몇 개, 블루 공 몇 개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다 합쳐서 몇 개가 나와야 된다? 6개 뽑는 거니까 6이 나와야 한다야. 근데 얘들아 이제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제가 뒤에서 나올 것까지 지금 다 하는 거거든? 뒤에서 나오는 주제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봐봐. 얘 0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들아 문제의 숨은 조건 숨이야. 레드가 몇보다 커야 된대요? 1보다 커야 된대요. 적어도 1개니까. 하영아 옐로우도 몇보다 커야 된대? 1보다 커야 된대. 민지야 블루도 몇보다 커야 된대? 1보다 커야 된대. 근데 얘들아 우리 중복 조합으로 세려면 경우는 얘가 1보다 큰 게 아니라 몇 도 허용해야 돼? 0도 허용해야 되거든요. 얘들아 이거 알아야 되는 발상이야. 뒤에서 해야 돼. 내가 이상한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해야 돼. 봐봐. 지금 해서 일관되게 풀자. 바로 중복조합 3H6 발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얘가 몇보다 커야 중복조합이 되는 거니까 준서야? 0보다 커야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거야. 0을 허용해야 해. 오케이? 아까 우리 셌던 거 뭐였어? 아까 우리 셌던 거 다 몇을 허용했어요? 0을 허용했죠. 그래야 중복조합으로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바로 중복조합으로 못 세. 얘가 발상 하나만 써볼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1보다 크지. 근데 얘가 몇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그냥 0보다. 얘들아 양변에 제가 이런 조작을 한번 해볼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결국 알아야 돼. 결국 발상으로 알아야 돼. 내가 R에서 1 빼고 Y에서 1 빼고 B에서 1 빼고 이렇게. 그럼 경원아 종합적으로 몇 뺀 느낌이야? 3 뺀 느낌이죠. 수민아 그러면 6에서도 몇 빼줘야 돼? 3 빼줘야겠죠? 3 뺀 거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지금. 그러고 나서 얘들아 얘 치환할게. 치환할게요. 얘 A로 치환할게. 얘 B로 치환할게. 얘 C로 치환할게.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대로 바뀔 거야? 3이대로 바뀌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A는 몇보다 클까? 0보다 크겠죠. 왜요? R이 1보다 크다며. 근데 R에서 몇을 빼주자며? 1을 빼주자며. 그럼 A는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크든 음한인 정수를 의미하는 표현이 될 거거든. 0도 허용하게. 그럼 준수야 이제 비로소 중복조합 그냥 갈겨도 될까 안 될까? 돼요. 얘랑 동등한 중복조합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종류에서 세 개를 뽑는 3H3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저 새끼 개념을 저기 해설에 한 개씩 나눠주고 하면 되는데 졸라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렵게 푸는 것 같지? 얘들아 경우의 단원이 섞이면 갑자기 확 어려워져요. 얘들아 이게 같은 공이니까 그냥 하나 막 나눠줘도 되는 거죠. 뭐 다른 공이면 또 경우의 곱하고 얘기가 아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중복조합은 일관되게 그냥 같은 공을 다른 바구니에 넣는다? 그런 상황 그냥 식으로 얘들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식으로 써서 중복조합 쓰자. 근데 중복조합 쓰려면 민트야 몇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 붙어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바로 중복조합 못 써요. 대단한 발상이 전혀 아니야. 1보다 크니까 중복조합 못 쓰는 거잖아? 그럼 하여튼 몇 하나 빼주면 돼요. 1 하나 빼주면 돼요. 1 하나 빼, 1 하나 빼, 1 하나 빼. 그럼 얘는 뭐 총 3번 빼는 거니까 3 되는 거고. 그럼 얘 치환해서 A, B, C는 3이니까 중복조합 쓸 수 있어. 그런 느낌. 얘들아 54, 55, 56 다 풀 거거든요 제가. 너네 지금 한번 풀어봐. 근데 54, 55, 56 다 풀어봐. 중복조합은 어려우니까 천천히 하자. 현행 수능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 킬러가 나오면 거의 100% 중복조합이에요. 어렵잖아요, 그쵸? 저랑 한번 생각을 나눠볼게요. 그래서 중복조합은 헷갈리니까 저랑 좀 많이 풀고 템포도 좀 천천히, 쉬운 건 빨리 하고 어려운 건 천천히 하자. 힘을 좀 많이 써야 돼. 54번부터 어떻게 풀지 한번 볼게요.
54번 같은 경우는 수민아 몇 명의 학생이 있대요? 4명의 학생. 같은 영화표가 8개가 있고 이걸 이제 몇 명의 학생한테 나눠준다? 4명의 학생한테 나눠주는데 그 4명을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같은 걸 다른 애한테 주는 느낌이니까 이거 중복조합으로 재야 돼. 무조건. 그러면 경원아 A가 받는 거, B가 받는 거, C가 받는 거, D가 받는 걸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8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을까? But however 뭐냐? 하윤아 각 학생 즉 A는 몇보다 커야 돼요 무조건? 1. B도 1. C도 1. D도 1이어야 돼. 이러면 중복조합 한 번에 쓴다 못 쓴다 미치야? 못 써요. 그러면 얘 대신에 A 빼기 1을 생각하고 B 빼기 1을 생각하고 C 빼기 1을 생각하고 D 빼기 1을 생각하면 얘는 4가 되겠지. 총 4를 뺀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 영어야 근데 얘를 그냥 하나로 치환해버리자. 얘 X라 해볼까? 얘는 Y라 해볼까? 얘는 G라고 해볼까? 얘는 W라고 해볼까? 그럼 이제 걔네들을 더한 게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준서야 당연히 그럼 X, Y, G, W는 몇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0보다 1의 중복조합 쓰자. 4, 2, 4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7C4랑 동등하고 그럼 5, 6, 7 나누기 3팩이니까 35라고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야. 여기? 여기? 그쵸?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하는 거에 좀 익숙해지면 좋고